네, 꿈꾸는 협동조합 2부 시작했고요. 바로 소소한 조치 이어갑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꿈역 가족분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2013년 새해도 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이 돼서 네. 시간이 정말 갈수록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래도 의사라서 그런지 네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해는 아프지 말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떻게 어제 새해 맞이는 잘 하셨나요? 네, 어제 일이 너무 많아서 네네.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11시 50분에 11시 50분?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출근했다가 올해 퇴근할 뻔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퇴근을 무사히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네. 보통 이때 많이 하시는 게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그렇죠. 신년 계획. 네. 그래서 이 신년 계획을 세우시는 것 중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건강과 관련된 것들 많이 세우시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런 계획은 좀 무리다. 혹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낫다라는 네. 거에 팁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많이 하는 결심들이 이제 금연하겠다. 네. 다이어트 하겠다. 다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실 건데. 그러니까요. 예. 금연이나 다이어트 또 운동을 해야겠다. 맞아요. 아니면 공부, 영어 학원을 다녀야겠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그렇죠. 출근 전에. 그렇죠. 네. 무리하게 또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거죠. 사람들이 계속 금연을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건 그만큼 그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건 환경 보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네. 같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네. 뭔가 계속 반복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올해 새해가 됐다고 해서 과연 이걸 또 지킬 수 있는 고민인지 조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닥 선생님은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저는 올해 결심은 일 줄이기. 일 줄이기. 네. 일 줄이기. 왜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일도 많아지는데 일이 많아지면 몸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신도 네. 이제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옵니다. 네. 이게 몸하고 마음은 각자 이제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어제 글 쓴 건데 100m를 17초에 뛰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1000m를 170초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의 리미트가 있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 스파트를 딱 낼 수는 있지만 네네. 그거를 매 순간마다 계속 하라 그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맞아요. 아프고 병들고 한순간에 와르르 그렇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몸에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 항상 무리를 좀 하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건데 이게 고민 일에는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라오고 스트레스가 따라오고 네. 뭔가 고민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네. 이게 이제 짜증이나 화가 난다거나 네. 우울해진다거나 막 이런 식의 복합적인 약간 그렇죠. 이게 나한테만 스스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날카로워지고 맞아요. 예민해지고 이게 별거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툭 하고 질문을 던지면 바락 짜증을 내게 된다던가 그리고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신가요? 아니 제가 아니라 전 주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나 울 것 같아. 그만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자기도 좀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그만 얘기하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아주 가깝고 가족들이라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그 극단을 이렇게
편하게 되니까 편한 만큼 내가 지키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예의나 규칙 같은 게 무너지게 되면서 네. 그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날카롭고 더 짜증스럽게 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네. 일적으로는 많은 걸 했고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많이 만들고 새로운 것도 많이 시작을 해서 참 일적으로는 좋은 게 많았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켜야 되는 스스로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을 많이 못 지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네. 허무하기도 하고 그쵸, 이게 허탈하기도 하고 누구를 위한 삶을 그러니까 난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이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네. 올해 계획은 전 다른 건 없고, 저 스스로하고 제가 네.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네네. 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좀 찾는 게 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저도 그런 목표를 좀 가져봐야겠네요. 지금 우리 정재덕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그쵸. 비슷한데요, 너무? 지난주 뵀을 때랑 오늘 뵀을 때랑 갈수록 얼굴이 안 사뭇 다르죠? 네. 이게 개편이 다가오면서 점점 네. 이제 일들이 많아지고요. 네, 이게 라디오라서 좀 안타까운데. 네네. TV였으면, 저 피로에 쩔은 얼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니, 아까 우리 정재덕 선생님 오시기 전에 네. 사장님, 우리 사장님 코너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양 대표님도 휴일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너무나 네.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과 말이 절묘하게 일치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정재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이 사람이 많이 피곤하구나, 피로하구나 네. 이거를 애써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매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길 바라야죠. 쉬는 시간이 생기겠죠. 네. 올해 국민TV는 아무래도 개편을 앞두고 있고 TV국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올해는 아마 제가 그 모습을 꽤 오래 볼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이거는 좀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건데 네. 일이 많을 때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를 좀 관리하면서 적당하게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없죠. 왜냐면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적당하게 나를 관리하면서 일을 모두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건 없죠. 일을 내려놔야 되거나 그쵸. 뭐 쉬는 걸 포기하거나 해야 되는 거군요. 새해에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거절하는 법. 네. 이 라디오를 이제 이렇게 운영부터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또 안 될 텐데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거절하는 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네네. 책도 그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게 뭔가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준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의 로딩이 계속 늘어나면 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내 그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날카로워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네. 점점 무표정으로 변하면서 맞아요. 뭔가 좀 많이 슬퍼 보이고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이 있냐고.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방법은 없군요. 나를 관리하면서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방법이 거절을 해야 되구나.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지켜야 내가 나를 먼저 추스러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나부터. 먼저.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네. 앞서 얘기했던 그런 계획들, 결심들 이제 작심삼일 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냐면 가장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거죠. 늘 실패했던 계획을 다시 신년 계획 리스트에 올리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재작년에도 실패했고 네. 올해라고 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연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들으면서 되게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도 실패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새해라는 것은 매년 찾아오기 때문에 네. 그 매년 찾아오는 새해가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넘어가면 감흥이 많이 떨어져요. 저만 해도 20대에는 12월 31일 밤에 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종치나 보다 네. 이런 느낌으로
뭐 예전처럼 카운트다운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감흥이 떨어진다라는 건 새해라는 동기가 나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건데 그거를 자꾸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올 한 해 리셋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해봐야지라는 것이 예전에 못했던 걸 새해가 됐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못했던 걸 자꾸 뭔가 리스트에 올리려고 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 네,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예전에 실패했던 건 일단 리스트 뒤로 밀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실패했던 계획들을 반복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무리한 거죠. 말 그대로 무리한 건데,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스스로 내 컨디션을 알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네. 아침 운동을 잡는다던가 그리고 나는 밤에 저녁에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네. 오늘부터 TV를 끊겠어 라든지 뭐 라디오를 듣지 않겠어 막 네. 이러면서 무리한 스케줄을 잡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계획이죠. 왜냐하면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건 몸이 따라주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해의 계획은 적어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실패했던 계획을 반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특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본 사람들 이게 네. 더 악수예요. 뭐냐면 살을 빼거나 금연을 해봤는데 한 달을 끊었다거나 뭐 아니면 술을 끊어봤는데 뭐 한 3주를 끊어봤다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반복되는 계획을 짜요. 그때 요렇게 성공했으니까 요 방법으로 다시 해봐야지. 그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근데 그 방법은 성공한 방법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실패한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요요가 왔다. 이건 결론적으로는 실패인 실패죠. 거죠. 근데 그거를 성공했던 경험으로 착각을 하고 다시 그 경험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악수를 두는 거예요. 새해 계획에. 그렇군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또 그렇게 똑같이 하면 네. 잘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성공이라는 게 장기적인 결론을 봐야 되는데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금연 한 달 정도 내가 끊어봤어. 그거 끊은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끊어봤다는 게 한 달 정도 담배를 안 펴본 거지 네네. 금연에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장기적으로 성공했던 계획이 아닌 것들의 그 경험, 네. 그게 오히려 새해 계획을 망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잘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아까도 신체 리듬을 깨는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거죠. 아침에 보통 7시에 일어나던 사람들이 있는데,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6시에 일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 보통 네. 7시, 6시쯤 일어났다가 요즘에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겁이 나는데요. 새해를 자면서 맞이하셨군요. 아, 새벽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일찍 잤죠. 그렇죠. 일찍 어제 정치는 거 못 보셨겠네요. 네, 못 봤죠. 그냥 잠 잤죠. 몸에 큰 무리가 오나요? 그게 몸에 안 좋은 건가요? 갑자기 그렇게 바꿀 때는 처음에 피로가 오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그러니까 신체가 어떤 바뀐 리듬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2, 3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잘 조절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강제적인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 전에 잘 수 있는 시간이 또 확보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리듬을 바꾸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강제적인 스케줄도 없고 그 전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그냥 빨리 일어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버리면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의 그 수면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번갈아서 자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서 깊은 잠을 한참 자고 있었던 시기에 깨려고 하면 이게 잠도 안 깨고 화만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무리해서 사이클을 옮길 때 한 2, 3주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네. 대부분은 그러다 지쳐서 다시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는 문제가 결국 있죠. 작심삼일이 또 되겠군요.
만약에라도 그 사이클을 옮기고 싶다면 예전에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수면 사이클의 한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런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꿔야만 가능한 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따라줄 수 없는 강도의 무리한 변화는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일례로 생활 리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금연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한 갑을 피우던 사람은 하루에 20번 담배를 피운 거거든요. 근데 하루 20번이면 자는 시간을 빼면 굉장히 빈도가 잦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인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참아야만 하는 되게 억지스러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면 네. 그것도 역시 성공하기는 어렵죠. 담배를 하루에 20대 피우던 사람이 한 15개로 줄인다. 그러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계획인데 왠지 사람들은 20개 피우나 15개 피우나 확실히 끊을 거 아니면 그게 무슨 차이야 그러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보조제를 이용해서 금연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이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연은 특히나 네. 금연 보조제나 그 전문가의 처방전을 네. 받아서 금연을 하시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의지로 끊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금단 증상이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렇고 네. 이런 애들은 그냥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 담배를 피우는 습관만 소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그 금단 증상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금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담배가 이제 성분이 흡연을 할 때 이제 담배를 훅 하고 흡입을 하고 네. 머리에 있는 그 뇌에 니코틴을 받는 안테나들이 있어요. 그 안테나까지 니코틴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요? 그쵸. 펴보셨어요? 아니요. 안 펴보셨구나. 네, 그냥 느낌상. 하지? 안 좋은 건 그냥 네. 뭔가 빨리 이렇게 흡수가 될 것 같아. 이게 연기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데 보통 8초 정도 걸린다. 8초? 네, 굉장히 빠르죠. 그렇군요. 담배를 훅 흡입을 하고 한숨 한번 훅 쉬고 나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이제 간접 흡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이 어쨌든 담배에 연기를 맞는 순간, 빨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8초 만에 니코틴이 머릿속으로 후루룩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기분도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네. 잠도 깨고 네. 집중도 좀 좋아지고 네. 각성이 확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어느 좀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니코틴이 그 안테나에서 쫙 빠져나가게 되고 네. 다시 니코틴을 원하게 되죠.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니코틴을 원할 때에는 그거를 의지만으로 참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의지만으로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고 네네.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금연은 실패를 하면 할수록 다음번 시도할 때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통계까지. 네. 그래서 금연 보조제를 활용했을 때 성공률이 높고 네. 금연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패할 확률은 높아진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금연을 결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금연 보조제나 네. 아니면 의사의 처방을 네. 받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금연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금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걸 하고 나중에 또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들 것 네, 같아요. 그쵸. 아니 저는 금연은 아니지만은 운동을 이제 막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정말 재밌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매번 이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는데 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쵸. 그때부터는 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지는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쵸. 결국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얼마나 가셨어요? 저 6개월 했었어요. 와, 꽤 했는데도 그러네요. 예, 6개월 하고 나서 이제 국민TV에 오면서 운동을 못 하게 됐죠. 그래서 퇴근하고 네. 운동하러 가야지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네. 자자. 근데 그랬는데 주말에라도 가야지 하는데 안 간 기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귀찮아. 그 무거운 것도 어떻게 들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제는 좀 몸이 예전에 비해서 더 처지지 않나요? 맞아요. 운동을 안 하면. 많이 처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허리 쪽은 아닌데 이 골반 쪽 허벅지 쪽이 좀 많이 저리고 아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오래 앉아 있으니까 점점 더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운동을 다시 꼭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근육이 필요한 거죠. 예, 이게 근육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오래된 자세 때문에 근육이 이제 무리를 한 거죠. 무리를 한 거구나. 한쪽 이제 다들 이게 뭐 항상 정자세로 앉아 있거나 네. 정자세로 일을 하진 않잖아요. 네네. 약간은 비뚤어진 그런 네. 상태인데 네. 실제로 운동은 같이 생활 습관에서 꾸준히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네네. 우선순위 배치가 매우 중요하기는 해요. 우선순위에 배치를 그쵸. 해야 된다. 운동이 우선순위에서 지금 확 밀린 거죠. 그렇죠. 확 밀렸죠. 네, 아예 없어졌죠. 그렇죠. 원래 예전에 6개월 동안 꾸준히 가실 때는 꽤 상위권에 네, 있었던 네. 운동이 우선순위가 확 밀린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 다시 우선순위 안으로 올라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약간 필수적인 것 같아요. 병원에 가는 건 그러면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네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네, 도움이 되는데 물리치료를 받기만 하면 그때뿐이고 그렇죠. 실제로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네. 키워주셔야 네.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골프 선수가 비거리를 늘리려면 네. 골프만 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헬스를 해야 돼요. 근육 운동을. 근육 운동이 필요하죠. 그렇죠. 테니스 선수가 팔꿈치를 보호하려면 그쪽 근육을 늘리는 특수 근육 운동이 있어요. 네네. 그걸 계속 하는 것처럼 네. 아나운서분들이 일을 오래 하시려면 허리 근육 강화와 하체를 좀 튼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동 다시 계획 세워봐야겠네요. 운동 네. 계획도. 네. 운동 계획은 꽤나 현실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 본인이 하기 싫었거나 못하는 컨셉의 운동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저는 정적인 운동을 좀 힘들어하거든요. 요가나 이런 거 힘들어하고 굉장히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데 달리기나 수영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유연도가 떨어진다고 억지로 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뭐 시험 삼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나 정적인 운동을 좋아하나 그렇죠. 그거부터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그렇죠.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네.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네. 알아가기. 그리고 3개월, 6개월 한 번에 끊지 마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꼭 한 달 단위로 끊으시길 바래요. 저도 그 운동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달 단위로 다 끊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석 달 단위로 끊으면 할인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도 그냥 계속 한 달로 꾸준히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패턴을 보면 가끔 행사를 해요, 수영장에서. 행사를 해서 3개월치를 끊어요. 그럼 꼭 안 가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예전에 한번 최고로 안 가고 온 적은 3개월치 끊어놓고 하루 가고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운동에 지금처럼 잘 꾸준히 못하던 시절에 헬스장을 한번 가볼까 하고 3개월치 끊고 한 번 가고 말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그 죄책감 때문에 3개월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쳐다도 안 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실패감을 맛보고 나면 다음번 시도가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한 달치를 끊으면 한 번, 두 번만 가더라도 그 좌절감이 좀 덜 하기는 해요. 그래서 덜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다시 해봐야지라고 이제 기운이라도 낼 수 있는데 큰 폭의 돈을 쓰고 많은 돈을 쓰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못 간다라는 압박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때문에 운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 내가 그 몇 개월 치 끊어놓고 못 갔는데 이런 컨셉이랑 딱 짝지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을 끊으실 때는 좋아하는 운동을 서칭해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한 달씩. 그쵸. 그 근력 운동을 할 때 네. 몸 상태가 괜찮은 날도 있지만 네. 굉장히 좀 피로한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으면서 했거든요. 그게 몸에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이제 다음 날 네. 몸 상태가 괜찮으면 괜찮고요. 경험상 이제 내가 요 정도 힘들 때에는 운동을 이만큼 하면 좋지 않다 경험적으로 그러면 그때 안 하시는 거죠. 되게 개인차가 많아서 괜찮은 사람은 계속 해도 되고 안 괜찮은 분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필요한 날은 내가 들 수 있었던 무게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금방 빨리 마무리하고 그냥 집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네.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운동하면서 늘 그게 좀 궁금했었고 네. 우리 나그네님께서는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에 100개씩 하면 하체가 강해지냐고 이게 운동 효과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운동 효과가 있기는 한데 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거는 네. 하체에 그 큰 허벅지 있는 근육이라든지 네. 무릎이 좀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자칫 잘못하면 무릎에 되게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잘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스쿼트, 런지 요거 검색해서 해보시면 헬스장 가면 이제 네,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허리 근육부터 하체, 발목까지 강화할 수 있는 되게 골고루 운동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게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또 무리가 될 수 있군요. 스쿼트랑 런지만으로도 네. 꽤 괜찮은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네.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스쿼트 매니아들은 네. 스쿼트만으로도 네. 모든 운동을 다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을 때 하기에 좋은 운동. 또 네. 생활 속에서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그쵸.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맨손 체조로서는 스쿼트하고 런지가 가장 적합한 체조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랑 팔굽혀펴기 그 정도만 해주셔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는 최고죠. 그리고 줄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줄넘기 이제 야외가 필요하긴 하니까 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릎이나 이런 관절 같은 경우는 추운 네. 날 갑자기 나가서 준비 운동 없이 하게 되면 많이 다쳐요. 그래서 요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새해가 됐다고 운동을 막 하시는데 네네.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릎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날 나가셔갖고 무릎 인대가 뭐 좀 손상이 된다던가 이러면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괜히 무리했다가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하시는 건 전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뭐 원래 내가 100m 17초에 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100m를 뭐 한 30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타겟까지 늘려가셔야 되고 운동을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이야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네. 오래 쉬신 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막 오랜만에 운동한다 그러면 막 끝까지 막 달리잖아요. 그 헬스장 가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처음 오신 분 같은데 무게를 막 엄청나게 해서 네. 이제 드는 거죠. 온몸을 이용해서 드는데 굉장히 그것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고정 자세로 해서 그 근육만 쓰게. 네. 안 그러면 다치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조깅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조깅은 괜찮은가요? 이렇게 새해 맞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게. 갑작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죠. 조깅은 뛰는 데 되게 요령도 많이 필요한데 네네. 이런 날은 그냥 걷는 거 위주로. 예. 게다가 미끄럽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일단 몸이 경직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넘어지면 더 많이 다쳐요. 보통 여름에 다치는 것보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깅 자체는 매우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조깅은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 운동 철저히 하시고 서서히 그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2월 달까지는 가능하면 야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까지는 수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영이요? 네, 왜냐하면 수영장에 사람이 없어요.
다들 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수영장, 겨울 수영장은 물이 따뜻합니다. 따뜻하죠. 네.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가 매우 귀찮아서 그런데 네. 수영을 참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하고 싶지만 이게 수영장 시설이 집 네. 앞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운동을 고를 때 또 핵심적인 사항이 가까운 곳에서 되게 쉽게 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여기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집까지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운동시설이 바로 이 직장 앞이거나 집 근처거나 네, 혹은 집 바로 앞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매하게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네. 집에서 혹은 멀리 걸어야 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면 이것도 100배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6개월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집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네. 갔다가 운동하고 바로 씻고 집에 와서 맞아요. 바로 자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새해 또 금주 계획들 많이 네. 세우시잖아요. 맞아요. 술을 끊어야겠다라는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데 담배랑 똑같은 게 이게 네. 금단 증상도 있고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담배와 금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금주 자체가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끊어야겠다라는 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네. 내가 술 때문에 사고를 많이 쳐서 경험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네, 조심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은 뭐 나쁘진 않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주량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은 먹지 않겠다. 매우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뭐 소주는 1병 이상 먹지 않겠다. 맥주는 뭐 3병 이상 먹지 않겠다. 네. 그런 기준을 막상 세우시면 그렇다고 모든 술의 정량만큼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되고 보통 술을 줄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준이 의학적으로는 뭐냐면 필름이 끊긴다. 요거는 반드시 술을 줄여야 되는. 네. 필름이 끊기는 건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다라는 건 뇌세포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라서 요거는 무조건 줄이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술을 먹을 때마다 필름이 끊기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도 모르고 계속 왜 그 술을 마신다고 나를 맞아요. 마신다고 하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일어나 보면은 이제 뜨문뜨문 생각이 나죠. 왠지 이렇게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줄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부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로는 절대 한 몇 년 됐죠. 그래서 이제는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상황이 됐죠. 그렇군요. 근데 술이 지금 마시지 않게 되면 점점 주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줄잖아요. 맞아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술을 분해하는 효소는 몸에서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 없으면 안 만들거든요. 근데 다시 드시면 그래서 필요해서 만들게 되면 네. 다시 늘게 되죠. 그래서 술을 분해하는 효소 때문에 안 먹으면 줄고 먹으면 는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원래 타고난 그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마셔도 늘지 않습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네. 국민TV 김용민 PD님 운동법 좀 상의해 주시라고. 제가 사실 별 때마다 욕심나는 캐릭터인데 저분을 어떻게 하면 운동을 시킬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뭐 억지로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네. 이분은 아마 백날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살 좀 빼라. 근데 이미 그 캐릭터도 이미 돼지 캐릭터로 잡혀 있으시고. 이게 그래서 저분의 살을 어떻게 하면 잘 뺄 수 있을까. 저도 뵐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적게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쉽게 빠지지 않나요? 뭐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 그러니까. 다들 뭐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0년 이상 자기가 만들어 온 생활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환경에 의해서 반응을 한 건기도 하지만 내가 타고난 기질과 내 성격 그게 주변 환경과 반응하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당황하거나 어떤 돌발적인 순간에는 그 습관이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나 이제 이 습관 없어졌어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거를 고치고 뭔가 바꿀 계획이 있으실 때는 굉장히 커다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충격요법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스크루지가 하룻밤새 착한 아저씨가 되는 것처럼 그 정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끊을 때나 술 끊을 때 다들 이럴 때 많이 잘 끊으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이럴 때 이제 남자분들이 담배를 그쵸.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오래 가지는 않아요. 몇 년 뒤에 다시 피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만큼 습관을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렇게 결혼이나 출산 같은 아주 빅 이벤트들이 있을 때에도 간신히 하는 것을 단순히 새해가 왔다고 해서 하기는 쉽지 않죠. 작심삼일이 되는 그렇죠. 이유가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는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루 별로 지났다고 없죠. 해서 제가 뭐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 습관의 견고함, 단단함, 바꿀 수 없는 그것들을 이미 일단은 간파를 하고 적을 네네. 알아야 이제 이기니까 그걸 간파하고 그 와중에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계획을 자꾸 세우셔야 됩니다. 네. 나그네님께서 허리 강화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허리 근육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스쿼트 런지를 계속 하시면 허리 근육이 같이 강화가 되고요. 네. 다른 아주 작은 디테일한 운동이라고 하면 뭐 윗몸 일으키기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등을 활처럼 구부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네. 사실은 조깅이나 수영이나 이렇게 전신 근육을 활용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허리 근육은 많이 강화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저에게 필요한 게 또 이제 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수영하고 등과 허리가 매우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좀 앉아있는 일이 그렇잖아요. 많았고 네. 의대를 졸업한 이후로는 오랜 시간 서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루 종일 수술방에 서 있거나 뭐 잠깐 쪽잠을 자는 거 말고는 대부분 시간은 서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20시간 이상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허리와 등이 버텨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매우 아프기도 하고 네. 뭐 그랬는데 수영을 하게 되면서 등과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서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무릎이 굉장히 관절이 안 좋은 분들도 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는 게 낫겠죠? 운동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할 때 겁이 난다. 못 네. 뛰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중을 많이 받는 운동들 뭐 뛰뛰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아플 때에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든지 간에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어떤 관절이든 통증이 있는 곳은 그 통증을 막 극복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날카로운 통증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육통이랑 인대에 문제가 있어서 뭐 운동을 할 때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 그럴 때 운동을 쉬는 게 맞고 네.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는 만성적인 통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평소에 근육에 무리가 가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좀 양상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염증이나 문제가 있어서 아플 때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맞고 병원 가서 네, 진료를 그렇죠. 치료를 받는 게 받으시는 게 맞고 낫겠죠. 워낙에 약화되어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다 이런 분들은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한 거죠. 서 있는 것 자체가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는 건가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거나 누워 있는 거에 비해서는 무리가 네. 가기는 하겠죠. 근데 무릎이라는 게 뭐 관절이지만 그 안에 인대도 있고 연골도 있고 네. 관절도 좀 그 2개의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3개의 뼈까지 있어서 복잡한 구조인데 그 관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꾸 수영 얘기를 하기는 좋은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수영도 참 좋은 운동이기도 하고요. 뭐, 자전거를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아까 알려드린 런지나 스쿼트도 무릎 강화 운동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무릎은, 다치거나, 나중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나,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언젠가는 아픈 날이 오기는 하거든요. 네네. 누구든. 그래서 그게 최대한 늦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해 맞아서 생각나는 게
갈수록 그 먹는 거를 잘 못 챙겨 먹게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쁘게 일하다 보면 네. 빨리빨리 뭘 먹고 일을 또 해야 되고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먹는 것 말이죠. 먹고 사는 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네.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살기 위해 먹는 분들의 경우 특히나 먹는 걸 잘 못 챙기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맛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밥을 먹을 때도 좀 신경 써서 먹고 그러긴 하는데 막 정신없이 그냥 칼로리를 때우기 위해서 네. 열량을 보충하는 목표로만 이렇게 막 먹을 걸 드시는 분들은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음식도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기만 달래려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질 같은 거는 생각 없이 눈앞에 놓여야 되는 음식을 그냥 빨리 먹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나를 되게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꼭 비싸고 뭔가 유기농이고 이런 걸 드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먹는 것 자체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느냐에 대한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저도 사실은 음식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많이 못 먹어요. 네. 굉장히 바쁘니까 막 편의점에서 사다 먹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 나를 돌보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음식은 유기농이 꼭 좋아요. 아니면 가공식품보다는 천연식품이 좋아요라든지 가능하면 몸에 좋은 걸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뭘 먹더라도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내가 좀 먹고 만족스럽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한 세상님께서 네. 군에서 양쪽 무릎 다쳐서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으셨대요. 아이고야. 비가 오면 쑤시고 추운 날 쑤신다고. 네. 오래 서 있으면 아픈데 가끔씩 딱딱한 축구화 신고 축구도 하신다고요. 네.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까요? 알면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건데 아마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수술을 일단 받으셨다라는 게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비가 오면 쑤시고 추운 날 쑤신다. 이게 근데 네. 오래 서 있어도 아프고 비 오는 날 쑤시고 추운 날 쑤신다면 네네. 무릎에 아직까지도 그런 잔통증이 남아 있으신 건데요. 네. 무릎 강화 운동을 따로 하셔야 돼요. 네, 무릎의 관절을 받쳐주는 인대랑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따로 하시면서 네. 축구를 하셔야지 이게 그렇지 않은데도 축구하고 만약에 다음날 무릎에 더 무리가 간다거나 네.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면 그거는 축구를 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릎 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축구는 하고 싶다. 이거는 무릎에 굉장히 몹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계속하고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싶다면 반드시 무릎 강화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평생 좀 이렇게 네. 내 몸 상태에 맞춰서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몸보다 저희가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유효 기간이 생각보다 안 긴데 네네. 저희 요즘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나 근육들이 많이 버텨지기가 쉽지 않아서 나 어르신들은 관절 같은 경우 통으로 갈아내서 수술하고 인공관절 수술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거죠. 근육이나 관절보다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건강한 근육이랑 관절을 가지시려면 계속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새해 계획 중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계획들이 그런 거잖아요. 금연을 해야 한다. 네. 술을 끊어야 된다. 네.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야 하는 것들, 약간 임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올해의 미션. 이런 것들을 자꾸 계획을 세우시고 뭔가 내 취향이나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은 전혀 배려되지 않은 채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야 한다라고 강요되어지는 것들에 자꾸 계획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네. 올해 계획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술을 좋아하니까 맥주 새로 나온 거를 10종을 더 먹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올해는 제주도를 꼭 한번 가겠다라든지
그리고 좀 제가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 있잖아요. 임무를 수행하고 괴로워서 그걸 성공해야지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네네. 하면서 내내 즐거울 수 있는 내 성격을 좀 배려한 네. 그런 계획들을 올해는 좀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솔롱구스님께서 정재당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2014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글 네. 올려주셨습니다. 모두들 다들 건강하셔서 네. 저를 만날 일이 없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소한 주치 제너럴 닥터의 정재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어제 새해를 맞으시고 이제 이 시간쯤 일어난 분들이 맞나봐요. 록향님 첫날 출첵합니다. 10시 29분에 올려주셨고 한우라라빠님도 늦은 출석합니다 하셨고 잼뱅이님도 오셨네요. 첫날 출첵한다고 반갑습니다. 또 행복한 둥이맘님 이제야 일어나서 출첵하네요. 모처럼 아무도 학교에 가는 사람이 없어 여유를 부려보셨다고 이제 아점을 준비해서 식구들 먹여야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메가스톤님께서 오늘 이후로 수영장에 사람이 몰리면 대부분 국민TV 조합원일 듯. 저도 오늘 강한 끌림을 느꼈거든요. 수영장 등록해야겠다. 네. 마주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기로 해요. 네. 꿈꾸는 협동조합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치기 전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강원 홍천군의 소석이님,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밝혀주지 않으신 구름 속의 별님, 인생은 실전이다님, 그리고 백희님,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배혜수님, 네,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주가 되신 거를 축하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